안녕하십니까 임대현 후보님. 네, 안녕. 제가 일어설 수가 없어가지고요. 네, 죄송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도 방송이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방송을 안 끊고 후보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 더운데 대구에서 선거운동하기가 제일 힘들 것 같아요. 특히 여름에. 여름에 더워서 힘들 것 같아요. 더워서. 지금 이 더운데도 우리 후보님은 네. 이제 그 민주당 그렇죠. 후보임을 알리기 위해서 지금 그 파란색 잠바를 조끼를, 파란색 잠바를 입고 잠바를. 계시거든요. 땀. 자, 저희가 움직이면서 이동하나요? 뭐 예, 지금 인터뷰하나요? 움직이면서 아, 이동을 예. 하도록 저희가 그러면 하겠습니다. 태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네, 저희 차를. 예. 저희가 이 먼저 오마이... 저 후보님 저 안전벨트 좀 매시죠. 안전벨트 매시죠. 안전벨트. 제가 안전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방송입니다. 저희가 오마이 TV에서 마을버스 613이라고 이거 좀 더 늘리셔야겠네요. 아까 그 김규민 뉴스민 기자라고 그 여성 기자가 타서 왔는데요. 예. 사이즈가 좀 차이가 나는 거. 예. 조정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네. 조정훈입니다. 조정원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오마이 TV에서 이렇게 마을버스 613이라고 전국을 돌면서 유세 현장이나 또 후보들을 보고 있는데요. 밖에서 보실 때는 타고 보니까 좀 어떠신가요? 마이크 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 아주 아늑합니다. 아늑하신가요? 예, 아주 아늑합니다. 예, 아유 고맙습니다. 예. 저희가 전국을 돌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대구에서 후보님들을 만나서 말씀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자, 마이크를 좀 가깝게 대주시고요. 이게 여기는 스피커에는 울리지 않지만 가까이 대야 잘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우리 오마이 TV 시청자분들과 처음으로 인사를 나눌 텐데요. 이 카메라 보시고 인사 말씀부터 해주시죠. 예, 전국에 계신 오마이 TV 뉴스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장 후보 임대윤, 오마이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을 찾아뵈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성내의 그날까지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짧고 간단하게 하지만 핵심을 찝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노원규님께서 벌써 댓글을 막 주세요. 대구 경북도 바꿔보자. 대구 임대윤 힘내라 이런 댓글도 있고요. 김복현님이 이참에 대구도 바꿔보자. 대구가 정말 관심이 많네요. 관심 지역이에요.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서울의 박원순 시장이 되고, 네. 뭐 어느 지역에 누가 되고, 이재명 시장이 경기되고 이미 정해졌지 않습니까? 승리. 정해졌다. 대구는 어떻습니까? 지금 추세로 제가 곧 뭐 극복하리라 생각합니다. 극복하리라. 네. 예. 최근 여론조사 나온 게 있는데요. 예. 오늘 아침에 나온 매일신문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예. 저 잠시 소개를 해드리면은 임대윤 우리 후보께서는 29.6% 그리고 권영진 자유한국당 후보가 34.4%입니다. 지금 4.8%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오차범위 안에 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차범위가 6% 정도 가량 되니까 오차범위 안에 들었죠. 네. 그것이 또 6월 1일 날 한 조사니까 오늘 6월 4일이니까 네, 그렇죠. 또 조금 좁혀졌을 겁니다. 네. 네. 개인 후보님 보시기에는 지금 이렇게 격차가 어떻게 보면 저희 추이를 보면 조금 좁혀지고 있다. 한 자릿수에 접어들었다 해서 뉴스가 크게 났었고 조금 더 좁혀지고 있는데 어떤 요인이 작용하겠다고 보십니까? 무엇보다도 한반도의 평화의 드라마를 쓰고 계시는 대통령의 어떤 노력, 거기서 이 전쟁의 위협과 위기 속에서 있던 한반도의 분위기가 항구적 평화, 남북 간의 어떤 공동 번영, 이런 동북아시아 전체의 어떤 평화의 분위기가 깃드는 이런 큰 시대적 흐름이 큰 바람을 일으키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네, 그 바람이 대구 경북에서도 불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군요. 네, 지금 뭐 지난번에 김부겸 그 당시 후보가 권영진 후보한테 패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고 이번에는 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따라가고 있는 또 그런 상황인데요. 어떤 공약으로 우리 민심을 표심을 자극하고 계신지 대표 공약이라고 할까요? 어떤 게 있습니까? 예, 대표 공약과 특히 권영진 시장과 차별되는 공약은 공항 문제입니다. 대구는 내륙 도시고 대구에 250만 그리고 주변까지 합치면 650만이 사는 남부권의 중심 도시인데요. 이 도시에 있는 공항을 없애겠다 그래요. 권영진 후보는. 저는 도저히 어떤 논거로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있는 공항 없애겠다는 현직 시장. 역시 지구상에서 한 분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근데 또 반대로 권영진 후보께서는 네. 도심에 공항을 두고자 하는 후보는 지구상에서 임대인 후보밖에 없다. 이렇게 또 얘기하셨거든요. 예. 이 도심이지만 물론 이 금호강을 통해서 도심의 핵에서는 좀 떨어져 있고요. 거기에 금호강과 그다음에 반야울달로 해서 이미 공항이 존재하고 있어요. 네. 존재하고 있는 공항이 약간 불편하다고 해서 없앨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저는 공항 존치를 위해서 사실은 출마를 했습니다. 시민들이 이 공항에 나가는지 있는지 공항으로서 콩을 뽑는지 네. 파철 짓는지 몰라요. 그래서 대구시장 후보가 됨으로 해서 대구 시민들에게 이 공항 문제, 절대절명의 대구의 미래가 걸린 문제에 대해서 설득하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가 출마를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공항이 뜨거운 감자군요. 공항이. 네, 그렇습니다. 예. 대구에서 가장 큰 이슈가 공항 문제 그리고 물 문제 두 가지가 문제. 제일 큰 이슈에 해당을 하는데요. 물 문제는 뭐 낙동강 뭐 그런 문제. 네, 그렇습니다. 대구 시민의 70%가 낙동강 물을 먹고 있기 때문에 낙동강 녹조라떼 생각나는데. 네, 그렇죠. 이명박 정부가 보를 만들면서 굉장히 물이 오염이 됐고요. 그다음에 구미라든지 이런 쪽에서 공단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구미 국가산단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공단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낙동강으로 흘러 들어가고요. 그렇죠. 그 안에서 어떤 중금속이 들어있는지 실질적으로 대구시에서 지금 검출하는 중금속 종류가 한 150가지. 150가지요? 네, 그 정도 되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금속은 그보다도 훨씬 더 많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낙동강 물이 과연 우리한테 안전한가 이 문제가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표심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군요. 실질적으로 낙동강 그 배수, 구미 하수종말 처리장 아래에 나오는 물들은 아주 유독성 물질이 많이 섞여 있어요. 다만 그것이 미세하기 때문에 상관없다 하지만 아무리 미세할지라도 그것을 1년, 2년, 10년 계속 취하는 것은 치명적이죠. 혹여 구미 공단에서 91년도 페놀 사태 같은 것이 터졌다. 대구 시민들은 심각합니다. 네. 그런 우려가 있고 중금속 같은 거는 계속 쌓이는 거니까 특히 우리 아이들한테 치명적이죠. 이것이 대구광역시장 경상북도지사 구미시장이 10년간 이상으로 자유한국당 소속입니다. 같은 소속끼리 과연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몇 번 만났나 모르니까 몇 차례 만났다 합디다만은 만났어. 뭐 교양 선출 방식이든 어떤든 간에 해결해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 감론을박인데. 네, 그렇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어쨌든 구미시와 협상이 잘 안 되고 있으니 국가가 나서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까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7년 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있었지 않습니까? 방금 임대현 후보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자기들 스스로 협의가 잘 안 됐단 말이에요. 협의가 안 됐는데 앞으로 또 협의가 잘 안 될 텐데 그럼 국가에다 이제 책임을 떠넘기는 거냐? 이게 이제 대구 시민들의 또 불만이기도 하죠. 그렇네요. 그런데 이것이 대구시와 구미 시민이 서로 협의하라. 이것도 문제예요. 처음에는 국토부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됐습니다. 대구 시민의 상수원을 구미시 상유로 옮기는 예타가 통과됐어요. 근데 남효진 시장이 그래 되면 국토부와 구미시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처음에 출발이. 그런데 남효진 시장이 상당히 깨가 많은 분이 돼서 우리 대구 시장님께 우리 대구와 구미의 시민협의체를 만들어서 논의합시다 이래 된 거예요. 구미 문제인데 구미와 국토부 문제입니다. 국토부 문제인데 그런데 대구시에서 덥석 받아버려요. 덥석 받아버리니까 구미시에서는 해결 못 해주겠다. 대구시에서 250만 원 위해서 취소해 나가면 이것은 수량이 나빠진다. 수량이 나빠지면 수질이 나빠진다. 대구시 때문에 우리 구미에 문제가 생길 수 없다. 이래서 좀 길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계속 이슈가 되겠네요. 선거 날까지 이슈가 될 것 같고. 네, 선거 날까지뿐만 아니라 선거 이후에도 앞으로 누가 대구시장이 되고 누가 구미시장이 되고 누가 경북도지사가 되든 이 문제가 계속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댓글을 보니까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김연아님이 대구 경제가 서글프다. 대기업도 없고 중소기업은 최저임금 때문에 종업원 고용도 힘들다. 그러니까 약간 좀 지금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최저임금 같은 경우는 비판적으로 좀 보고 계신 분인데 경제 문제 대구에서 어떻게 풀어나갈 생각이십니까? 저는 도깨비 방망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구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비법은 없습니다. 네. 그런데 대구가 사실 중소기업이 99%입니다. 그리고 50인 이하의 중소기업이 또 99%예요. 대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영세한 작은 기업들이 많네요. 그리고 자영업자 비율이 가장 많습니다. 네. 또 자영업자들이 전부 다 한 채 있는 자기 집을 담보대출해서 자영업을 시작한 가계대출 비율이 전국에 가장 높습니다. 네. 자, 이렇게 누적된 보수 진보를 떠나서 지난 정부, 저지난 정부에서부터 계속 누적되어 온 대구적 경제적인 문제가 이 심각한 문제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1년 만에 최저임금제 때문에 이래 된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최저임금 때문에 대구 경제가 어려워졌다 하는데 이것 또한 가짜뉴스입니다. 가짜뉴스다. 최소한의 소득이 필요한 사람에게 최저임금 주는 거거든요, 지금. 네. 그렇죠. 그러면 이런 자유한국당과 뭐 경제를 살리자, 지금 문재인 정부가 뭐 망친 경제 살리자 정권 심판론 내세우고 있는데 이건 뭐 대구도 그렇고 다른 지역도 그렇고 이건 가짜 뉴스다. 가짜 뉴스죠. 문재인 정부가 왜 경제를 살렸습니까? 근로 노동 임금을 받는 사람들의 수도 조금 늘었고 노동 임금의 수준도 좀 올라갔어요. 다만 비노동 임금, 비생산 외에 어떤 사람과 평균치를 따지다 보니까 소득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뭐 수치 갖고 자꾸 저쪽에서 가짜 뉴스 말하는 거는 맞지 않죠. 그 최저임금이 영세기업에서는 임금 인상률이 최저임금에 따라서 올라간다. 그래서 최저임금이 아니라 상한임금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영세 기업자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최저임금을 받고 사는 하위 20% 이하의 삶의 현장에 가보십시오. 비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이웃들이. 그들에게 최소한의 최저임금을 줘놔놓고 그걸 갖고 이렇게 받는 사람 마음 상하게 이렇게 하는 게 참 같이 동시대를 사는 사람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유세를 5월 31일부터 하고 계신데요. 뭐 공식 선거 유세는 그때였고 뭐 그 전부터 계속 민심을 듣고 시민들을 많이 만나셨을 것 같아요. 이번 지방선거 좀 돌아다니시면서 좀 어떤 게 좀 바뀌었다. 시민들의 예전하고 좀 시민들의 반응이나 이런 게 좀 달라졌네. 이런 게 좀 있나요? 제가 대구서 민주당의 이름으로 국회의원을 3차례 떨어졌어요. 고생하셨네요. 고생했습니다. 민주당의 이름으로 3차례 떨어졌는데요. 자, 이번에는 좀 다르네요. 다르다. 엄지척 해주는 분들도 많고 이번에 당신 될 거야. 되면 열심히 해. 이렇게 뭐 덕담하는 분들도 많고 이렇게 달라진 것이 2년 전 촛불 시민 혁명을 통해서 시민들의 정치 의식화 된 사회를 보는 눈, 사회를 이해하는 어떤 가치, 기준 이런 것이 대구 시민들 많이 바뀐 것 같아요. 한순간에 대구 시민들, 아니 전국 국민들이 다 정치적, 사회적 의식 수준과 가치 체계가 바뀌었다는 걸 제가 느끼고요. 바로 그것 때문에 이번 선거는 좀 옛날보다 아직 성패는 결정나지 않았습니다만은 좀 가벼운 마음으로 선거에 임할 수 있습니다. 좀 달라진 그런 환경이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렇죠. 예전과 비교해서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도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그렇죠. 뭐 제 평생에 이런 날이 있겠나 싶었는데 사실 문재인 노무현 대통령께서 저를 대구로 내려보내면서 김복동 장군하고 부치로 내려보냈어요. 선거에. 10년만 고생해라. 당신 대물대에서 올라온다 했는데 10년이 아니고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기면 정말 대구 시민이 사랑받는 대구 시장으로서 정말
뭐 일을 하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그저께 정춘숙 민주당 의원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예. 뭐 대구 기초의원 지원 유세를 하고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예. 얘기하니까 옛날에는 대구에서 그 민주당에서 명함 주면 명함을 그 자리에 찍고 막 이랬다고 하던데 정말 그랬던 시절이 있었나요? 믿겨지지가 않아서. 아주 명함을 오래전에 명함을 주면 명함을 눈앞에서 찌그리 가지고 버려버리는 좀 분들은 좀 몇 분 계셨어요. 몇 분 계시고 우리 보고 뺄갱이다 혹은 호남 놈들 뭐 이렇게 예. 지역 감정 혹은 이 진보 색깔론으로 우리를 좀 폄훼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네. 예. 그렇군요. 지난 토요일이죠. 2일날 민주당 평화철도 111. 예. 그래서 집중 유세단이 이제 와서 동성로에서 유세를 하기도 했는데요. 예전 같으면 민주당 후보들이 이렇게 민주당 중앙에서 국회의원들이나 누가 오면은 그냥 쳐다보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뭐 서로 와서 사진도 찍자고 그러고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예. 네. 민주당 후보뿐만 아니고 지나가는 시민들께서 대단히 재미있게 보시고 이 못생긴 제한테까지 찐빵 아저씨한테까지 사진 찍자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서 야 세상은 이렇게 바뀌는구나. 그 자유한국당의 벽이 아직도 높지만 바람은 벽을 넘어오는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거 좀 제가 임대현 후보께 이제 좀 아픈 질문일 수도 있는데 대구에서 20년 동안 야당 생활하면서 국회의원 3번 나오시고 또 이렇게 시장 후보로도 또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좀 솔직히 새로운 인물이 아니라 좀 식상한 인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구 광역시장은 말입니다. 새로움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처럼 구청장 2번의 경험, 청와대 비서관의 경험, 당 최고위원의 경험, 대통령을 만들었던 경험, 그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몇 차례 눈물을 흘렸던 경험, 이런 경험들, 그리고 시민사회 운동을 했던 경험, 그리고 지역에 있는 학계, 종교계, 언론계 등 사람들에게 소통의 능력이 있고 소통할 수 있는 많은 분들을 있는 능력 이런 능력이 없이 단순하게 뭐 얼굴 뺀질이하게 생겨가지고 화장에서 나오는 새 인물 갖고는 불가능해요. 자 국회의원들은 동료가 있고 당의 정책이 결정되면 국회의원들은 새 인물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강력시장은 반드시 경륜이 있어야 됩니다. 행정의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행정 흐름 모르고는 절대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구 시민에게 가장 적합한 후보가 아닌가. 감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장애인 단체하고 협약 맺으셨습니까? 예, 맺었습니다. 저는 발달 장애인 등록하신 분들이 한 2,700명 정도 되는데요. 사실 등록하지 않고 집에 발달 장애인 아동을 키우는 학부모들이 있어요. 대구에 10,000가정 이상이 있습니다. 치매 국가 책임제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 공약으로서 하고 계신데요. 대구를 치매 국가 책임제 시범 도시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발달 장애인 대구 시정부 책임제를 대구서 시범적으로 할까 싶어요. 발달 장애인들 우리가 함께 사는 다 이웃인데 그분들의 생애 주기별로 지원할 수 있고 세상을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장애가 없는 우리들의 의무입니다. 권영진 시장이 며칠 전에 장애인 단체 장애인 학부모로부터 이렇게 부딪히면서 넘어져서 꼬리뼈가 다쳤다. 그래서 이제 그 캠프에서는 테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유튜브에서 영상도 보고 했습니다만은 테러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지나가는 권영진 후보를 잡으려다가 약간 밀려서 넘어지셨는데 뭐 약간의 꼬리뼈를 염증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그거 테러를 하면 안 되죠. 테러는 아닙니다. 다만 빨리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는 내일 대구에 오려고 했다가 취소하고 지금 뭐 유세를 안 가고 자기는 그냥 있겠다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안 오면은 민주당 쪽에서는 좀 아쉽고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우리 홍 대표가 사실 오셔가지고
마음껏 자기 속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대구 시민들 중에 속 시원한 분들도 조금은 있겠지만 네. 대구 시민들께서 또 공부하실 분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뭐 시장에 가거나 이럴 때 홍준표 대표가 막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런 그렇죠.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있기는. 예, 예. 아주 극소수죠. 극소수다. 오직하면 네. 자당의 대표를 자당의 후보들이 오지 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쯤에서 예. 홍준표 대표가 이런 말까지 했어요. 2월달에 와서. 네. 야, 우리가 정권 잡아도 대구공항 통합 이전 허가했겠냐? 경제성도 없는 통합 이전을 우리가 정권 잡아도 허가했겠냐? 하면서 자당의 대표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권영진 씨는 혼자. 네. 그다음 경선을 치렀던 김재수 씨, 그다음에 이진훈 전 청장, 네. 이재만 전 최고위원 3명 다 반대했어요. 그런데 유독 혼자 공항 통합하겠다고 통합 예. 이전하겠다고 해야 하는데요. 네. 통합 이전 공항 전체 면적에 우리 민간공항 군의 의성 통합 이전하는 전체 면적이 민간공항이 면적이 3%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이거 군사공항 이전에 부속 건물 이전이죠. 어째 대구공항 이전이 됩니까? 대구공항 국제화가 됩니까? 네. 이건 우리 대구 시민들 알아야 됩니다. 내가 참 답답해 죽겠어요. 저희 방송에서 네. 그런 의견을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아마 예. 유권자들이 보고 판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정말 대구의 젊은 유권자들이 이 방송 많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자, 굉장히 많이 보고 있으니까요. 예. 네, 저희 방송 많이 공유와 예.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예. 아까 보니까 뭐 대구에 내 표 있어요. 저희 다 투표할게요. 이런 댓글 달아주신 분도 계시고, 예. 네, 함께 이 방송 보시면서 응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자, 이제 예, 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네. 그 대구가 청년이 떠나는 도시다. 지금 예, 십수년째 계속 청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을 서울로 간 청년들 예, 예. 또는 대학을 졸업하고 타 지역으로 떠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예. 청년 정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대학을 서울로 간 청년들은 그 대학 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 고향이 대구가 고향이 어디냐 하면 얼버무리예요. 대구라고 말하지 않아요. 고향이 부끄러우니까 이 꼴통 보수 고향이 부끄러우니까 고향이 대구라고 말 못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 우리 청년들에게. 네. 그리고 대구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직장이 없어서 대구를 떠나는 사람들이 반 이상이에요. 그리고 직장을 거의 또 못 구한 청년들도 많고요. 네. 자, 그분들에게도 미안해요. 우리 세대보다 훨씬 더 빼어난 능력을 가진 우리 네. 후배 세대들, 하하. 후학들이 네. 직장이 없었어. 음. 달굴동 같은 서러운 눈물 흘리고 삼키고 있어요. 네. 네. 그 새로운 청년 일자리는 대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음. 국가 전체의 문제이고 우리 기성세대 모두의 의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청년들이 돌아올 수 있는 일자리를 좀 만들려 하고 네. 청년들의 취업에 최대한 시정부가 예산을 갖춰서 지원하려 그리고요. 요새 청년들은 단순히 월급보다도 또한 잠자리, 일자리, 노을자리 문화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 그 무엇을 원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월급이 좀 적더라도 서울에 있는 청년들이 대구로 돌아올 수 있는 네. 청년 연어 프로젝트. 청년 연어 네. 프로젝트. 이름 바다를 네. 거슬러 용소좀 취하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대구 청년들이야. 이야, 기대하시라. 네. 기대해 시적인 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예, 시적인 잘 공약을 만드셨네요. 지금 발표하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가 네. 예.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여기서 또 유세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네. 예. 마음 같았으면 저희 이 차를 타고 내일 저희 경남 가거든요. 경남까지 같이 가고 싶은데 유세를 또 하셔야 되니까. 예. 예, 또 그러면은 이제 네. 대구에 지금 대구시장 후보가 3분이 나오셨지 예, 않습니까? 예. 다른 2분에 비해서 내가 더 장점이 있다. 내가 더 큰 장점은 이거다.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네. 뭐 제가 두 분보다 인물은 좀 못생겼습니다만은 훨씬 더 소통 영역이 있고 네. 아주 유머러스하고 시적 네. 감각도 있고 네. 또 연설을 아주 재밌게 잘 합니다. 제가 네. 무엇보다도 시장은 행정 영역과 소통 영역이 필요합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대구 광역시장 정도는 네. 소통 영역 진짜 길을 열고 마음을 열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말할 수 있는 것. 시장은 권력자가 아닙니다. 예. 서번트
봉사하는 자예요. 네. 가장 낮은 자세에서 봉사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 정권을 이권처럼 사용하는 그러한 자유한국당에 있는 분들은 네. 아주 습관적으로 DNA 자체가 권력으로 봐요. 이건 권력이 아니에요. 봉사하는 자리예요. 네. 네. 하하. 철학이 다르다. 뭐 이렇게 저희가 예.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저 내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또 유세를 이어가셔야 되고 예. 유세 현장을 저희 카메라 같이 내려가지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예. 자, 인물 못나지 않았어요라는 댓글도 있고요. 그리고 이름에도 대자, 그러니까 대자 들어가는 대구시장, 예. 대구를 대구답게 이제 예. 변화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예. 네, 저희 끝으로 그러면 시청자분들께 쭉 봐주신 시청자분들께 끝 인사 말씀 해주시고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 네. 전국에서 또 TV를 보시면서 대구의 발전을 기대하시는 국민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자, 대구에서 우리가 민주당이 이기는 것, 민주적 가치를 평생의 삶의 가치로 여기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승리 정말 중요합니다. 경기도지사, 서울시장, 강원도지사, 대전시장 선거 이미 결정됐습니다. 결정되지 않은 곳이 제주도, 경상북도, 대구입니다. 자, 그 중에서 제가 마이크 잡았으니까 대구 승리를 위해서 전국에서 전화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해주십시오. 정말 대구가 이기는 것은 모두 다가 이기는 것과 진비 없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지도가. 아마도 7, 8일 정도 되면 골든 크로스 생기고 제가 승리하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승리는 대구 시민의 승리고 대한민국의 민주적 승리가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엄지척 이기겠습니다. 네, 후보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감사했습니다. 저희가 지금도 계속 방송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네, 선거 후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트, 하트, 예, 임대윤 후보님의 하트를 저희가 이제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조심히 가십시오. 저희가 멀리 못 나갑니다. 예, 방송 중이라서요.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 예. 자, 임대윤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와 함께 했고요. 네, 이제